네, 앞서 잠시 예고해드렸지만 애널리스트 코너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뎁스 있는 분석, 깊이 있는 분석이 예정된 시간입니다. 자, 더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정유화학 애널리스트 이안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코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많이 등장하시는군요. 네, 명문가다 보니까 저희가 명문 리서치만 상대를 해서 네, 이베스트. 센터님 잘 계시죠? 네. 네.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자,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 딱 시류에 맞았어요. 일부러 이렇게 뽑기도 힘들 것 같은데. 자, 저유가 시대에도 소비자들은 내연기관차보다 이제 전기차를 선택을 할 것인가. 앞서 이제 어떤 전문가가 얘기해 주셨는데, 유가가 많이 오르면은, 그냥 이 전기차를 대체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뭐 오히려 그냥 내연기관차 타지 않겠어? 뭐 이렇게 또 생각하던 과거에 그런 연결고리가 깨진다 그래요. 유가하고는 별 변동 없이. 그래서 전기차는 대세다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결국에는 좀 비싸다라는 측면이 있었었는데 전기차가? 그게 이제는 취득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유럽 쪽에서 신차로 나왔을 때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 취득가에서는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항상 차를 살 때 취득가를 신경 쓰지 뭐 우리가 운행비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연료비나. 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타본 사람들은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최근에 전기 택시 뭐 이런 거 타보면 네. 아저씨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5천 원 드는데 이게 뭐 상상 이상이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나 아니면 뭐 천연가스, 도시가스 뭐지? 네, 그런 LPG. 가스차를 운행을 하시면서 유지했던 그 비용보다는 뭐 현격한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유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한 달에 5천 원 들진 않거든요. 유류세가. 그래서 네. 그쪽이 전부 다 이제 환경세가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전기차는 이 환경세가 제로에다가 오히려 환경 부담금은 플러스를 받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싸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한은 결국에는 전기차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에는 그 뭐 기업으로 치면은 그 BEP라고 하는 그 약간 손익분기점처럼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어떤 격차가 교차되는 그 시점이 이제 좀 뭔가 가격적으로 그러네요. 자, 2차 전지에서는 그러면 양극재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이제 기술 개발을 한다는 의미는 사실 자동차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올리겠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에너지의 밀도를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는 버퍼 자체가 양극재 쪽에 많아요. 그래서 양극재는 한 5V 정도로 올릴 수 있고 네. 음극재로 올릴 수 있는 건 2V 정도가 되고 전에 액을 고체로 만들었을 때도 2V예요. 그러면은 5V를 가지고 이걸 움직이는 게 훨씬 기술 개발이 용이해지잖아요. 네. 룸이 커져 버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네, 그래서 양극재가 좀 많이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양극재 연구가 가장 많이 됐다가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의 기술 한계가 거의 도달하면서 요즘에 뭐 실리콘 음극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웠네요. 실리콘 음극재. 결국에는 이 전기차의 주요 요소는 전기 아닙니까? 전기를 발생하려면 전자가 움직여야 되니까 네. 양극재에서 전자를 방출을 하고 네. 음극재에서 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출력이 나오고 뭐 이런 구도? 맞습니다. 잘 이해하고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화학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자, 지금부터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포착되는 것도 있나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양극재 쪽에서도 기술 개발에 대한 버퍼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고 네. 이제는 음극재나 전해액으로 할 수 있는 버퍼가 기껏해야 4V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버퍼라는 정말 개념과 4V 이건 뭐 출력을 더 늘리는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동력을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오래 가고 한 번 네. 충전에 또 가속을 했을 때 이제 고출력이 나오고 뭐 그쵸. 이런 개념. 예, 좀 유동적인 부분이 5, 2, 2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사실 이제는 거의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기술적인 한계에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제 정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흑자 전환의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사실상은 다 줄여놨어요. 네. 근데 문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산이 없다 보니까 원재료?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보다 만들었을 때 배터리 가격이 좀 비싸져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소재 M&A가 필요가 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광산 프로젝트 같은 데도 막 들어가려고 했고, 막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동안에 이 소재 M&A를 많이 해놓은 업체가 아무래도 BP 이상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히토류까지는 아니지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금속이나 원재료가 자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그죠. 네. 네. 그래서 항상 그 코발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코발트가 이제 제일 비싼 금속 물질 2차 네. 전지. 코발트 그러면 콩고. 네. 네, 콩고 그러면 고릴라. 네. 고릴라가 거의 내전. 네. 네, 고릴라가 다 이렇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코발트를 꺼내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앨런 머스크는 코발트 빼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소재에 관심을 둬야 할지 이거 써두셨네요. 니켈, 리튬, 코발트.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함량을 점점 줄여나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다만 지금 중국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기술을 올리기 이전에 이미 소재에 대한 M&A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여서 사실상은 니켈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코발트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필요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LME 가격 플러스 알파만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네. 프리미엄을 너무 얹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올 때 너무 비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 가격이라도 주지 않는다면 조금은 코스트를 다운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근데 다만 지금 하이니켈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적인 방향이. 그래서 하이니켈로 가면 황산니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 니켈의 함량이 올라가면 에너지의 밀도가 올라가고 대신에 무게가 무거워져요. 네. 그래서 이 무게를 상쇄시키기 위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리튬이에요. 그래서 황산니켈과 수소나 리튬을 중심으로 M&A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파란색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니켈이? 그렇죠. 화면에 나오는 것이? 예. 다 파란색이네, 사실은. 짙은 파란색이 좀 예.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LG화학 입장에서는 NCMA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그 니켈, 이유가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알륨. 근데 코발트를 줄이고 좀 싼 알루미늄을 더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망간인가요? 마그네슘인가? 망간이에요. 망간. 네. 네, 그렇죠. 하여튼 망간은 좀 싸고 그래서 네. 별로 크게 신경은 쓰지 않는 소재고요. 아하. 네. 이게 맨날 볼 때마다 저도 순간적으로는 기억하는데 돌아서면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예, 머리에 한계가 좀 있나 봐요. 메모리를 좀 증량을 해야 되는데. 자, 뭘 하다 말았죠? 네, 종목 얘기로 가면 되죠. 네,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역시 대장주라면 오늘 LG화학입니다. LG화학. 네, 2차 전지, LG화학에 대한 투자 전략 앞으로 어떻게 더 보시는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1등 기업이죠. 네. GM과의 안정적인 고객사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고객도 가장 많이 다변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NCM 쪽에서는 당연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테슬라 쪽도 들어가고 유럽하고 계속적으로 북미 쪽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등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주가의 노이즈는 좀 있어요. 네. 주가의 노이즈가 있는 이유는 이제 중국의 CATL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단가 경쟁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좀 노이즈는 있지만 우리가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노이즈를 갖고서도 이렇게 한다면 LG화학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맞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 말고도 사실 석유화학부터 그리고 배터리 첨단 소재까지 다 합쳐서 자동차 소재 쪽으로 라인업을 굉장히 잘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네. 다른 화학업체들은 사실상 글로벌하게 비교해봐도. 네, 굉장히 약간 소재들이 많이 남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자동차 쪽으로 굉장히 핵심 역량을 딱
라인업을 만들어서 이끌어간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첨단 소재 쪽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성장성을 각 사업 부문에서 다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스럽지 않은데? LG는 원래 잘 되는 거 이렇게 막 모아다가 약간 어셈블리하는 약간 그런 형태, 전자 네. 쪽이 좀 그런데 케미컬은 좀 다르네요. 색깔을 달랐는데 지금 40만 원이라고 해서 비싸다고 하실 수 있지만 액면가를 봤을 때 액면가 5천 원이잖아요. 그죠? 네. 네이버 액면가는 100원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환산 주가 1,000만 원 얘기하듯이 LG화학은 그냥 퓨어하게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비싸다고 지금 볼 수는 없고 액면 분할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뭐 분사 이슈는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 케미칼과 2차 전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수익성을 갉아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근데-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아직은 좀 많이 접은 상태고요. 좀 상황을 좀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그렇다고 뭐 아예 그런 이슈가 이제 없을 것이다라기보다는 2021년쯤에 이렇게 천천히 다시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저 있습니다. 도표가 의미하는 바는 LG화학의 포지셔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은 CATL하고 같이 경쟁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죠. CATL이 네, CATL이 지금 캐파 증설 2022년으로 보면 가장 높고요. 네. 그래서 LG화학하고 CATL이 지금 NCM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과 중국의 CATL. 파나소닉은 요즘 뭐 하나 모르겠네. 그 앨런 머스크가 계속 친애하는 네. 파나소닉. 헤어질 때도 됐는데. 삼성 SDI를 좀 볼까요? 네. 삼성 SDI는 어떤가요? 삼성 SDI는 좀 안정적인 EV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삼성 SDI는 왜 이렇게 캐파 증설을 안 해요? 돈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고 IT 회사하고 화학 회사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 SDI나 파나소닉 같은 이런 IT 회사들은 사실 뭐 코스트가 본인들 손에 잡히지 않으면은 캐파 증설을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이런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성유 화학 회사들은 성능을 좀 자랑하길 좋아하고 네. 시장 선점을 캐파 증설을 빠르게 하면서 선점을 빠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냥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는 뭐 LG화학처럼 1등 기업에 막 이렇게 수혜를 본다든지 그런 건 없지만 좀 주가에 큰 노이즈 없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네. 사실은 뭐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러게요. 네,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사실 조금 주가의 차별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봤던 이유가 네. 1, 2, 3, 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계속 성장하는 실적이 잘 나오는 우상향을 하는 그런 관련주는 없어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거의 거. 유일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하고만 계속 하다가 NCM 쪽을 갖고 있음에도 못 들어가다가 SK이노베이션 물량이 붙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실적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가가 좀 차별화돼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삼성 SDI도 역시 액면가는 5,000원. 다시 액면가 5,000원짜리 얘기하시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어떤가? 액면가를 못 봤네. 잠시만. 네. 그럼 다음 거 SK이노베이션은 좀 상태가 어떤가요? 저는 SK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소송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난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 미국 공장 계속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는데 실제로 이 소송 합의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일회성 비용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은 또 정유 자체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NCM 쪽에서는 지금 CATL과 LG화학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로 이미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약간은 노력은 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제 액면가 500원이네요. 현재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입니다. 뭐 적지 않은 사이즈의 기업인데 주가는 단기간에 조금 이슈를 받았고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쭉쭉 이렇게 뭐 갈 수는 없겠지만 네. 주가라는 게 향후의 전망은 조금 더 업사이드하게 보시는 건가요? 멀티를 좀 더 많이 주시는 건가요? 조금 더 업사이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많이 비싸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도 사실상은 뭐 EV 쪽만 따로 떼서 보면은 거의 40배에서 45배 정도 돼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라왔다. 근데 뭐 그렇다고 더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실적이 나올 때마다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면은 분명히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에는 뭐 그래도 조금 덜 올라온 관련주를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차라리 LG화학이. LG화학. 네. 네. 그래서 탑픽이 LG화학입니까? 네, 지금은 원래는 에코프로비엔이 탑픽이었는데 네. 주가가 지금은 많이 많이 반영해갖고. 반영이 되기는 했어요, 사실상. 네. 좋아요. 전고체 배터리에 지금 집착을 하잖아요. 예. 이건 어떤 이유이실까요? 효율성? 에너지 그렇기도 밀집도? 하고,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버퍼 얘기를 자꾸 볼트 네네네.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전압 그렇죠. 얘기. 그 얘기에서 이제는 양극재 쪽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에너지 개발. 밀도 올리는 거 끝났고, 어.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 인류가 할 수 있는 건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론 용량에 도달했어요. 이론적으로. 이제 이론 용량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긴 끝이 났고요. 네. 지금 음극재로 이제는 파나소닉은 이미 한 일이에요. 파나소닉이 기가팩토리에서 이제 테슬라하고 같이 했었던 거였는데 이제 NCA 기준으로 이론 용량의 275가 이론 용량인데 300까지 도달한 게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규산 음극 다 넣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파나소닉이 2018년부터 외쳤던 게 전고체 배터리였던 이유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의 액을 전고체로 바꿨을 때만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을 때 양극재, 음극재 소재가 정말 다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은 차세대 배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네. 사실 파나소닉 입장에서도 아직 그거에 대한 표준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전고체 리튬이온 배터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전소가 좀 많이 보급이 돼야 전기차도 같이 보급 확산이 되잖아요. 요즘 충전소는 많이 보급이 된 편이든가요? 유럽은 너무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차가 우선- 유럽을 갈 수는 없잖아요. 국내에는. 그리고 국내는 제주도 중심으로 좀 많이 되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주차장에 세울 때 이제 모든 이제 여기에다 충전소를 세우면은 이제 내연기관차는 못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합의를 다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예, 그것 때문에 조금 더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파트 공용의 주차장에 충전하면 그 전기세는 누가 내는지 다들 물어보시던데. 일부 그러니까 유료? 일부 유료예요, 그게. 아. 그래서 그러니까 충전소를 세운다고 이제 보조금을 받긴 하지만 충전소를 세운다고 말을 하면은 그걸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정 비용이 나가는 전기세 내듯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아파트의 일반 가전 거기도 이렇게 충전을 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충전할 수도 있다고 돼 있던. 근데 그거를 참 오래 걸리나? 하루 종일 그냥 충전하는 예, 거. 그냥 뭐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동안에 해놓는 게 훨씬 낫죠. 급속 충전. 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나와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이야기 좀 배터리 관련돼서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양극재 물질의 개발 한계는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네. 뭔가 이렇게 방향이 전해야 된다. 정리가 안 되네. 예. 알겠습니다.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정유화학 애널리스트였고요. 이안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